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유럽은 올랐고 미국은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1분기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인데 성적표를 받아들고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 4월 1일 첫 거래일 시작이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행히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빨간불로 지금 켠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어두고 출발합니다.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죠. 실전 매매 정수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또 여신다고 합니다.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 인터넷상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나는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문의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월 1일 첫 거래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특히나 얼굴에 싱글벙글 지금 미소가 번지고 있는데 왜인가요, 네. 위원님? 자, 지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2, 3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제약주가 계속 강하다고 얘기해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제약도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제약주가 많이 올라간 것이 제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약주가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거나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약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다른 업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단어가 기억날 거예요.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IT 부품주가 됐든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은 엔터주가 됐든 다른 업종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제약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뭐 건설이 됐든 조설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물론 자동차들이 워낙 상황들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업종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IT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IT 섹터들. 그래서 IT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통신장비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통신장비주의 초강세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IT 부품주들, 어제 여러분들한테 상시 EDP도 얘기해드렸는데 상시 EDP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뭐 파워로익스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뭐 서울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드디어 IT 부품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드디어 IT에 대한 순환매 내지는 통신장비주의 순환매를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 때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일단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오늘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종목대 흐름들이 IT줄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휘날레를 IT가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에서는 이제는 IT를 공략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물론 바닥에 있는 IT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제 상시 EDP가 마지막으로 좀 바닥에 있었던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바닥에 있는 게 많이 없었는데 한번 오늘 공개 방송에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오전장에서는 드디어 IT주들 순환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순환매 업종 찾기, 제약주 다음에 순환매 업종 찾기 게임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전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얼굴이 오늘 좋았던 이유가 있네요. IT 관련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말처럼요.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엔 잘 갔지만 지금은 또 하락세로 전면 이제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표적 종목 같은 경우는 상신 EDP였습니다. 지금도 현재 4%대 지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론 매수가는 미도달이 됐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AS도 오늘도 해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오늘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함께 만나 보시죠. 오늘의 표역 종목은요. 오늘의 표역 종목은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인데 워낙 지금 많이 튀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장이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업종이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튀어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이 오히려 안 좋게 될 때에서는 제가 가격을 밑으로 많이 깔아놓기 때문에 그때서는 가격이 들어오는데 오늘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해서 일단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 일단 언급은 해드릴 겁니다. 언급은 해드릴 텐데 일단 전일 상시 EDP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아까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시 EDP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상신 EDP. 자, 상시 EDP 잘 가죠, 오늘도. 어제도 10% 가까이 상승을 줬습니다. 물론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얘기하자마자 어제 4,800원대에서 여러분들 내려오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뭐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못 내려가고 올라가 버렸는데 들어왔다면 대박 쳤겠죠. 그렇죠? 어쨌든 어제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자마자 막 움직이더니 결국은 뭐 장중에서 10%까지 갔다가 오늘도 지금 4, 5% 좀 올라가주는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맥을 짚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열광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CJN이죠. 자, 근데 CJN 여러분들이 열광하는 자리에서 샀던 사람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네요.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고요. 어제 교육주들 이제 교육 그 연장하겠다 뭐 그런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 막 이슈 막 나올 때 있었죠. 계약 연기하겠다 얘기 나온 다음에 사람들 많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지금 마이너스 24%. 역시 소문난 집에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소문난 집 잔치에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순환매적으로 IT 부품주, 통신장비주, 그다음에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자, 이쪽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게요 한번. 자, 먼저 통신장비주입니다. 자, RF텍 오늘 20% 급등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노와이어즈, 이노와이어, 리스. 자, 오늘 11% 급등 나오네요. 자, 또 오이솔루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10% 이상, 그다음에 20%, 뭐 RF텍, 다산네트워크스 이거는 다 통신장비 쪽인데 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 봐봐야. 잘 보면 22선을 돌파 안착한 다음에 위쪽으로 콱 하고 쏘고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순환매입니다. 그동안의 제약주들 보세요 한번. 자, 파미셀 오늘 많이 빠지죠. 파미셀 자 많이 빠지는데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고만 올라가도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시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많이 움직였었던 일양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 왜 오늘 8% 빠집니까? 얘네들은 지금 바닥에서 22선 이미 안착하고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으니까 아까 봤었던 그 뭐 RF텍이라는 얘네들은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키 맞추기, 순환매.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이런 IT 부품주들, 통신장비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주들. 자, 2차 전지 오늘 보게 되면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숨겨져 있는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후성,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왜 올라갑니까? 지금 제약주들은 이만큼 갔거든요. 이만큼 갔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반도체도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서울반도체도 많이 못 갔죠.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로 20에서 안착하려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못 간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어제처럼 많이 올라갔던 무슨 뭐 메가MD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뭐하러 공략합니까? 그렇죠? 저는 메가MD를
지난주 여기 며칠이었죠? 요날 낙폭과대 급등주 검색식에 나와가지고 3월 23일 날에 2,400원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공개방송에서 한번 공략해보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100%나 올라가길래 야 되게 잘 간다. 이 정도만 이제 그 정도였지 뭐 이거를 여기서 살 생각은 안 하죠. 살려면은 바닥에서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사야 될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상시 EDP 당연히 어제 많이 못 갔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사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게 맞았고 결국은 종목들 제약주들 많이 올라간 상태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등이 아마 땀날 거예요.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사자마자 20% 이상 깨진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은 쌀 때 바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제약주도 주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신장비주도 주식이고 2차 전지주도 주식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주식이고 엔터주도 주식입니다. 다 주식인데 누군가고 누구 안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뭐가 가면 뒤늦게 뭐가 쫓아가요. 완전 잡주, 완전 잡태만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잡태만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왜? 시스템 반도체 누가 밀어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밀잖아요. 하이닉스가 밀잖아요. 걔네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안 죽죠, 당연히. 자, 마찬가지. 2차 전지주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밀고 있어요. 삼성전자만 미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순환매가 나올 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저는 뭐 상신 EDP든 뭐 LNF든 뭐 P&E 솔루션이든 저 보세요. 한번 P&E 솔루션도 잘 가고 지금 뭐 우수 MS든 코스모 화기든 다 2차 전지주들 바닥에 있고 싸니까 바닥에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주워 담아라라고 여기서부터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상승폭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작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바닥 대비 30%가 갔는데 제약주들이 50%, 100%, 300% 가니까 조금 아쉬웠던 건데 이제서부터라도 움직여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전일날 표적 종목 상시 EDP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근데 방송에 대한 그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3에서 5% 먹으면 뭐 상시 EDP 100% 올라가도 저는 안 먹겠습니다. 매도 이게 이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만약에 또다시 제가 뭐 또다시 좋은 종목을 다시 소개시켜 드리면 그쪽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욕심을 안 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고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스 신소재인데 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가격을 7,000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7,000원대에 있었으면은 이게 매수가 될 텐데 아쉽게도 지금 5%나 지금 벌써 떠버렸습니다. 아침에서 보면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도 2차 전지 움직일 때 굉장히 잘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에서도 2차 전지가 움직일 때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간 게 이때 당시도 49%, 50% 가까이 여기서 최바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움직인 게 50%는 올라갔고요. 똑같이 강하게 움직였던 코스모 화학도 이때 당시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라 얘는 대략 한 40% 정도, 아니네, 100%. 얘는 100% 정도, 지금 100% 정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IT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약주가 50%, 100%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못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7,000원이면 이 정도에서 그냥 공략하시면 되는데 왜냐면은 뭐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지금 종목들이 21선 타고 지금 통신장비주들은 지금 얘도 따지면 9,000원 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 통신장비주 뭐 볼까요? 한번 RF텍 아니면 다산네트워크스 보면은 얘네들 차트를 봐봐요. 한번 다산네트워크스하고 코스모 신소재하고 지금 다산네트워크스 따지게 되면 차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뻗어가죠. 이게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장비주의 모양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못 갔죠. 못 갔으니까 키를 맞춰야 되니까 2차 전지주들 못 간 IT 부품주들은 이렇게 콱 하고 올라가야 될 흐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가격에서 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해서 7,000원까지 만약에 밀리는 일이 벌어지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 제가 상황 봐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또다시 눌리는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내일에서라도 뭐 안 움직인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애들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일단 요거는 가지 마세요. 올라갈 이 흐름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들 그거는 꿈인 거고 그거는 올라갈 수 있는 꿈인 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만 움직이기만 하면 만 원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33%가 올라가는 건데 목표치는 크지만 여러분들한테 목표치가 큰 종목을 최대한 싸게 잡아서 3에서 5% 먹자. 이게 지금 실전 매매 정수의 이게 모토거든요. 이게 기본이 되는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갈 때서는 쫓아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갖고 있거나 2차 전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잘 갔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고꾸러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시간이 더욱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전화 02-315-3111, 162번 2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위원님, 지금 아무래도 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종목 상담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니까, 자,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21선 이미 올라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그쵸, 지금 이렇게 올라가 타고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 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자, 유지가 돼야지만 종목들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21선을 올라타고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 좀 아쉬운 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냥 깔끔하게 21선을 타고 그냥 장대 양봉 나왔으면 오늘 아마 IT주들이 오늘 5%가 아니고요, 15% 갔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흐름들이 통신장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에 통신장비주들의 20% 지금 상승 나오는 폭, 지금 10%에서 20% 막 나오죠, 지금 통신장비주들. 그 흐름이 아마 2차 전지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나 못 갔었던 반도체 장비 쪽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못 갔죠. 그래서 지금 비금속 광물이라 돼 있는데 원래 2차 전지가 거기에 뭐 전해질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코발트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광속 작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해질인가 아마 그걸 텐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인다라 그러면 얘도 가야 됩니다. 얘도 뭐 5만 원, 5만 5천 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53,200원이 물려 있다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자,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변곡점 자체를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타서 강하게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가주면서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 53,000원을 도달을 할 텐데, 만약에 오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갖고 미국 시장이 쿵 하고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얘가 밀릴 거예요. 밀리게 될 텐데 그때에서는 밀린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2조 6천억짜리 포스코 케미칼 회사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그냥 밀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회사도 좋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네. 네. 어떤 종목 저는 궁금하세요? 그 시젠 거를 네. 한 6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막 하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처음 하는 사람인데. 처음 하는 사람이시구나. 자,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원래 주식이라는 건요, 이슈가 나오면 끝나요, 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인데, 당선되기 전에서는 누가 뭐 후보다, 누가 뭐 기대감에 막 올라가요. 막 정치 테마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누가 당선됐다 딱 나오면 당선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당선되면 끝나버려요. 쫙 빠집니다. 원래 자료 다 내려가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볼 텐데 자, 시즌 지금 진단 키트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렇죠? 네네. 저는 그게 끝났다고 보는 거 오히려. 뉴스가 나왔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팔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 차트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차트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3만 원 정도에 샀던 사람들, 비싸게 사도 4만 원 정도에 샀던 사람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그냥 7만 원 깨지면 에휴 그냥 똥 밟았구나. 그래서 4만 원 산 사람들이 7만 원 깨지게 되면 그냥 대충 한 80% 먹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어야 되는 거지.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이게 7만 원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4만 원 내려가거든요. 일단은 7만 원의 강력한 지지입니다.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7만 원짜리가 지금 마이너스 한 20% 되는 자리고요.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마이너스 4만 원, 3만 원까지 밀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이너스 64%까지 빠집니다. 그럼 올라오느냐? 아니요. 한 번 내려온 종목은 잘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면 주식이라는 건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세력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기관들이 갖고 있는지 이제 세력들의 싸움인 건데 뉴스를 많이 탔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가 많이 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빠지면 빠질수록 요 구간에서 개인들이 계속 살 겁니다. 왜냐면 물타기를 해갖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쭉 빠지면 다시 올라갈 때 그게 다 부담이 돼요.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면 개인들이 팔 거 아니에요. 수익에서. 근데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들어주게 되면 개인들이 팔고 도망갈 텐데 뭐하러 들어줘요. 그래서 빠지게 되면 더 무거워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반등 줄 때 수익에서 팔아라.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저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전문가들이 왜 반등 줄 때 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일이라도 이제 다시 살아 움직이면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 다시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오늘 팔았으면 오늘 판 걸 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반등 주면 팔아라. 이게 전문가들의 그 방법은 맞지만 선수적인 입장에 볼 때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약하거나 꺾인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무조건 자르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고 봐요. 이건 이제 선수적인 입장을 볼 때에서 딱 들어갔는데 강할 줄 그러니까 강하게 달리는 말인데 달리는 말이 지금 꼬꾸라졌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등을 주게 되면 팔고 나오는 건 무조건 맞는데 지금이라도 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저라면 그냥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네. 다음서부터는 이제 종목을 살 때에서는 떠 있는 거 사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걸 한번 사보세요.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후성도 지금 거의 4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 굳이 고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신 입시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 그러니까 벌써 10% 올라가죠. 항상 어떤 거요? 자, 차트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뭐 뉴스 나오는 거 막 사시는데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5%든 10%든 먹을 수 있는 게 편안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늦었어요. 늦었고 또다시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요 시점 매매 정수 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제가 표적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가격에 들어오면 그런 걸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문자입니다. 자, 문자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알파홀딩스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알파홀딩스, 시스템 반도체 알파홀딩스. 자, 알파홀딩스도 많이 못 갔네요. 많이 못 갔는데 이제 매수 가격이 중요하겠습니다. 7,950원에 비중은 40%. 많이 물려있는 게 조금 그게 문제지 사실 뭐 종목은 문제가 없어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뭐 모양도 괜찮고 외국인들 매수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4,000원 정도 4,100원, 4,000원, 뭐 3,800원, 최저점은 3,200원이지만 4,000원 이하에서 매수단가만 가져가셨으면 최고의 종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물려있으니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종목은 잘못한 게 없어요. 종목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는 사람들의 타이밍이 문제인 거죠.
최근에 제약주들이 뭐 바닥에서 50%가 올라가면 뭐랍니까?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좋을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 모든 종목들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그냥 일단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6,000원 정도 근처로 오게 되면 그때에서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손절할 이유가 없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매수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두산중공업 작년에 네, 9,420원. 네. 네, 근데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추가 매수를 할까 하고 전화드려봤거든요. 자, 그래요. 두산중공업 많이 빠졌죠. 근데 사실은 저는 네. 이제 기계주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이제 해운주들 하나 이제 실려갔다 상장 폐지 당했고요. 해운주 하나 실려갔고, 그 전에서 먼저는 2008년도, 2007년도에서는 건설주가 먼저 실려갔고, 그 다음에서 해운주가 실려갔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대우조선이 실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가 나왔던 흐름들이 계속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루머들이 있었어요. 건설주 망할 거다. 근데 정말 망했어요. 막 중소형 건설주도 망했었고, 그다음에 해운주 망할 거다 했는데 정말 망했고, 그다음에 조선주 망한다 했는데 망했는데, 그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게 3년 전 얘기인데, 3년 전에 기계주 쪽에서 하나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망한 건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 기계주가 망한 건 없는데 대신에 망할 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할까? 저는 이제 기계주를 만약에 추천한다라 그러면 두산중공업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기계업종 쪽에서 그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공업 아니면 이제 그 원자력 이런 기계 쪽, 이런 쪽들이 전 좋다고 봐서 한전기술, 한전 KPS, 뭐 한전산업,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쪽은 좋게 보는데, 사실 중공업, 두산중공업 쪽은 사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 아니라 매수.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얘를 그냥 손절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아니요. 추가 그거는 매수를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저의 시각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기계주들은 원자력 쪽이 아니면 아예 저도 쳐다를 보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 봐서는 말 그대로 악재만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빠지고 있고, 최근에서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이슈가 막 나왔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악재까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닥에 임박하지 않았나. 원래 이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 큰 애들이 악재가 다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거기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추가 매수는 되지만 회사가 좋아서 추가 매수는 아닌 건 아시겠죠, 그렇죠? 네, 빠져나오고 싶어요. 네, 그래 빠져나오고 싶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밀리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네. 다시 만약에 밀리잖아요. 밀리면은 추가 매수가 돼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바보가 두산중공업을 사겠어요, 그렇죠? 악재가 막 나오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손절하는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밀리면 좀 사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왜냐면 단가가 되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보게 되면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물린 건 맞아요. 64%. 근데 길게 보면 두산중공업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16만 원짜리에서 3천 원까지 빠졌어요. 네.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더 이상은 안 빠질 것 같고, 추가 매수 단가 낮춘 다음에 대충 한 5천 원, 6천 원 올라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시원스럽게 좀 매도해서 좀 안정적이고 좀 좋은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어떤 쉘트론을요. 셀트리온. 네, 19만 원에 20%인데 못 팔았어요. 이거 더 올라갈라나.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네. 지금이라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괜히 손실로 내려올 때에서 못 팔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절반은 파세요. 사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 이거 셀트리온 나중에 100만 원 가다 못 팔걸요? 장기로 가면 안 될까요? 장기로 가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장기적인 제 관점을 한번 차트 말씀드려 볼게요. 네. 단기와 장기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9만 원에 비중 20%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장기는, 그러니까 초장기는 이 추세를 이렇게 그어야 돼요. 추세를 쭉 그으면 요 자리가 이제 저점 자리인데 13만 6천 원이 깨지면 손절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유가 돼요. 13만요? 네, 13만 6천 원. 이건 장기예요, 그까지 내려오는 장기. 거예요? 단기는 지금 매도를 하거나 그거보다 더 짧게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물어보신 게 장기 물어보셔요. 길게 뭐 1년, 2년 가져갈 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건 너무 멀다 안 되겠다. 아, 너무 멀다고요? 그럼 네, 장기로 대응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겠어요. 아, 그 빨리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3만 6천 원 깨진 다음에 손절하려고 그러면 손실이 이미 많이 난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에서 수익 날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20만 원이 깨지면 나머지는 또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외국인들이 많이 못 팔았어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직도 들고 있어요. 오늘 좀 팔긴 하겠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동안 224만 주 샀는데 오늘 6만 8천 주 판다고 얘네들이 지금 이게 계속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히려 만약에 더 빠지잖아요. 그럼 다시 살 건가를 좀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내려가겠어요? 만약에 조정받으면은 한 20만 원? 20만 원, 21만 원?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아, 지금 안 내려가죠. 이게 뭐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 좀 29조짜리예요. 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냐고요?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3만 원 안 올라갈까? 정말 못 팠는데. 그러니까 욕심내면은 끝이 없으니까 지금은 네. 제가 볼 때는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20만 원이 지지가 되면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도 뭐 다행히도 수익 구간이니까 다행이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일동제약 들어와 있는데요. 자, 오늘 제약주들이 조금씩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이 제약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동제약 일단 매수 가격은 11,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신데, 자, 11,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지금 이렇게 62선에 저항받고 이렇게 음봉 떨어졌죠? 그럼 아침에서 팔았었어야 돼요, 이거는. 아침에서 안 팔고 지금에서는 반등 나올 때마다 이제 좀 비중 좀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12,500원짜리가 깨지면 비중을 그냥 줄이시고 안 깨지면 보유해서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이시고 그래서 50%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도 문자 종목인데요. 자, 대성파인텍. 자, 대성파인텍. 자, 대성파인텍은 매수 가격과 비중이 10%시고 1,700원. 자, 태양광 에너지 섹터에 있는 대성파인텍인데 자,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지금 위치에서 보면. 근데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보입니다. 얘도 뭐 600원짜리에서 900원까지 갔으면은 많이 갔어요. 못 가진 않았죠. 바닥에서 50%나 올라갔네. 그러니까 6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50%인 건데 물린 사람들은 이제 정반대죠. 아직도 회복을 못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여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마이너스 44%인데 일단 1,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1,000원이 돌파가 되면 안착을 하면 그 다음엔 1,2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단번에 1,700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지금 거래량도 없고 외국인들도 다시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왜냐면 바닥에서 지금 50% 올라갔으니까 밑에 산 사람들은 이제 수익 났으니까 이제 팔아야죠. 이거 뭐하러 들고 갑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려있는 자와 밑에서 수익 난 자들의 이제 공방전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1,000원과 1,2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는 가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자, 삼성 SDS 시가총액은 11조짜리 종목이고요. 과거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로 이슈가 한번 있었다가 그 이후에서 그게 한 2, 3년 전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슈 잠깐 있었고 그때 삼성 SDS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분을 뭐 샀다 놨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나서부터 줄줄줄 빠져가지고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그때는 여기네. 2016년도 줄줄줄 빠지고 나서 많이 올라가고 지금 많이 빠졌는데 대형주고요.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삼성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계속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움직일 텐데 매수 가격이 24만 6천 원이면 이게 너무 많이 크게 물려서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장 폐지 안 당할 거고요. 비중이 30%면 추가 매수는 만약에 다시 조정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그 가격으로 회복하려면 시간 한 2, 3년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길게 보겠다. 그러면은
가격은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주세요.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다음 종목은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 문자입니다. 자, 삼성전기 문자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제약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제약주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1750까지 끌어당겨 올려준 1등 공신은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이 꺾이면 안 돼요. 제약주는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면 다시 움직여주면서 뭐를 당겨줘야 돼? IT를 당겨줘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제약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 IT들이 무너집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제약주들 무너지게 되면 차익 실현 나오고 외국인이 팔고 도망가면 IT들은 굳이 뭐 그렇게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들이 버텨줘야 돼요. 그러면서 순환매로 IT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본다라 그러면, 자, 삼성전기는 지금 못 갔어요.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많이 못 갔죠. 그래서 21선까지 지금 계속 도달을 해야 되니까 보유가 가능하시고, 매수 가격이 102,000원이면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자,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만 원 도달할 때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밀리게 되더라도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고 외국인들도 같이 물리기 때문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 물린 종목은 나중에 갈 때가 되면 가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유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후성을 네. 10,000원대에 한 몇 달 전에 샀었거든요. 올라갈 아유, 때. 그래요. 근데 후성. 이제 제가 빠질 때 조금 더 추가로 해갖고 30%가 됐어요. 6만 4천 원이 됐는데. 64,000원이요? 예. 제가 조금 더 사갖고. 후성은 지금 현재 가격이 6,290원인데요. 현재 가격이. 예, 6,400원. 그러니까 더 추가로 사갖고 6,400원이 됐거든요. 아, 지금 매수 가격이 6,400원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비중은 30% 되신 거고 원래는 10,000원대 예. 있었는데 추가 매수하신 거죠? 네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후성을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따 최바닥에서부터 해서 계속 후성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방송 보고 하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후성을 많이 밀었어요. 최근에 시장 막 빠질 때 후성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많이 밀었던 종목이에요. 일단 그건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얼마까지 보고 자, 기다렸다가- 보세요. 자, 예. 잘 들으세요, 이제.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네. 또 하나는 바로 반도체 재료 장비, 재료주예요, 재료주. 예. IT 부품주, 이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려면 막 그 세척도 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잘라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식각 장비, 그다음에 뭐 그걸 뭐 닦아내고 세척 장비, 그다음에 그거를 막 녹여내고 막 이렇게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막 그래서 뭐 봉지, 봉착 뭐 이런 이제 장비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게 후성인데요. 후성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중국 회사라든지 글로벌적으로 다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수입사들의 다양한 다각화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IT는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을 볼 때에서 최근에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은 원래부터 매집이 돼 있었고 외국인들은 맨날 사요. 자, 보면 외국인들이 맨날 사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사죠. 연기금도 맨날 사요, 지금. 이거 왜 맨날 살까요?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 왜 맨날 살까요? 오를 수 있으니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단순해요. 좋으니까 사죠, 얘네들이. 나쁘면 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좋으냐? 앞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그다음에 IT주들이 영영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IT 세상에 올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후성이 최근에 불화수소로 인해 불화수소가 아니죠.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로 해갖고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50%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겠지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까 봤잖아. 지금 아까 그 RF텍부터 해가지고 다산네트웍스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 통신장비주 중인데 통신장비주들은 21선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뻘쩍뻘쩍 올라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 5G가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얘네들? 앞으로의 시대가 5G 뭐 초연결 시대라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모든 시적들이 다 박살났으니까 뭐 5G도 지금 다 박살난 건데 그런데도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미래가 막 장밋빛은 그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도 가겠죠, 그렇죠? 그 후성도 위쪽으로 7,000원, 8,000원으로 가겠지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매수 가격 이상은 올라가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 뭐 하루 이틀 좀 지나면은 바로 뭐 막 6,500원, 7,000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에서 올라갈 때 겁내지 말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혜태제과 식품요. 혜태제과 식품. 예. 이게 제가 어디 뉴스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게 빙그레하고 혜태하고 그거가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슈가 있어서 지금 급등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4,400원에 20%요. 24,400원에 20%. 예. 아유, 이거 뭐 많이 물렸네. 자, 그래갖고 일단 뭐 네. 팔아야 될라나 지금이라도. 아니, 지금 3,500 물려 있는 거 왜 팔아요? 물렸는데. 이거 만 수익이면 팔아도 되지만. 예. 그렇죠? 지금 수익도 아니고 지금 크게 물렸죠. 지금 대충 지금 몇 프로 정도 손실이죠? 예, 그래갖고 난 또 뭐 상장 폐지될라나 했더만. 아니요. 지금 인수잖아요. 인수 되는 거잖아요. 원래 주식이 인수를 당하는 쪽은 좋은 거예요. 아, 이걸 모르셨구나. 예, 인수를 예. 하는 쪽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되지만 인수를 당하는 쪽은 예. 호재예요, 호재. 예. 아셨죠?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특징주의 그 빙글에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 소식 장 초반부터 상한가. 근데 상한가 들어갔다 밀렸네. 예. 자, 그래서 인수를 당하는 쪽은 호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고 하니까 그냥 뭐 버티세요, 이거는. 매수 가격을 잘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는 이제 뭐 세력들 마음이지만 예. 여기서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또 올라왔을 때 팔아버릴까. 아니요. 좀 전에 그러니까 호재를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호재를 아니까 팔기 싫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물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매수한 가격이 만약에 6,000원이다. 그럼 수익이다. 그러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어차피 2만 원이 물렸으면 지금도 반토막 60%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왕 물린 건데 지금 호재란 말이에요. 이게 호재 중에서 가장 좋은 호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 그래. 지금이라도 그럼 조금 사서 보탤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내라는 얘기 아니고 어차피 이왕 물렸으니까 예.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러면, 네. 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당했으니까 인수합병 마무리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어차피 물렸으니까. 만약에 매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서 뭐 파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예. 어차피 물린 거고 호재고 인수합병 끝날 때까지 한 며칠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뭐 계속 가져가죠. 뭐 그래서 재수 좋게 3만 원까지 가면은 땡큐인 거고 뭐 안 가더라도 2만 원만 가더라도 어디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많이 모르니까.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갈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 매수는 하지 말라고요. 네, 매수는 하지 말고. 왜냐면 지금 바닥에서 이것도 3,000원짜리에서 지금 9,000원 갔으면 예. 한 200%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좀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다 알면은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어차피 폐지될라나 싶어갖고 걱정했더만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호재는 나왔으니까 갖고 있는 예. 것만 계속 보유를 해보세요. 그럼 잘하면 2만 원까지 아. 갈 수도 있어요. 아, 갖고 있으면 되네요. 네, 그렇게 가져가세요. 예, 얼마나 몇 개월 동안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수합병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슈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면 인수가 이제 다 되면 언제쯤 그게 끝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돼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를 찾아보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면 여기서는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지금 자료들이 여기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질문하시면 제가 한번 자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예.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혹시 공개 방송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방법 그냥 보유하고 있을까요? 들어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을까요? 팔지 말고. 일단 보유를 하시고 공개 방송 제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가거든요. 예, 무료 공개 예. 방송을 열 텐데 거기로 들어오시라고요. 예. 네, 아셨죠?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문자가 들어왔네요. 자,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이제 매수 가격과 비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안 물려 있으면 좋을 텐데 22,600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물리진 않았네요. 22,600원의 비중의 30%, 30%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한국전력도 뭐 계속 악재만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슈까지 이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 그렇게 뭐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서 바닥을 치고 25,000원까지 회복세는 연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 매수 됩니다. 다만 추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는 되지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연말까지 끝까지 가져가면 25,000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도 문자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종목은요,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자, 호텔신라. 자, 지금 코로나 이슈가 뭐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반에 코로나 이슈가 나올 때에서는 시장이 급락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대형주, 삼성, SDI, LG화학도 막 50% 급락하고 그랬는데 지금에서는 막 오히려 막 더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막 미국도 막 통제하겠다 이런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공개 방송에 많이 얘기했지만 원래 먼저 뉴스에 미리 선반영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난리를 더 쳐도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빠졌던 흐름들은 전 세계 한 20억 정도가 사망을 했을 때 나오는 흐름들을 가지고 미리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의 지금 사망률이 1.7%, 우리나라가 1.6%, 뭐 이란이 뭐 10%.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렇게 치명적인 뭐 사망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막 다들 겁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 거 아닌가, 뭐 흑사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경제도 망하고 큰일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최악보다는 그냥 최악이 호재인 거고, 최악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호재인 거고, 조금 안 좋은 것보다는 덜 조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그게 오히려 호재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게,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렵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 호텔신라를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이슈로 지금 벌써 빠질 만큼 저는 다 빠졌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인 거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이슈는 잡힐 거예요. 지금 치료제들 얘기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다 무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러시아 뭐 여기저기 나오는데 결국은 나오겠죠. 그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항공산업들도 정상화가 될 거고, 호텔 산업들도 정상화가 될 거고, 그러면 이런 면세점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빠지다 말다가 다시 급등을 주면서 9만 원, 10만 원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시고요. 82,000원이면 오히려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6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상담은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한번 오후장 흐름을 짚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장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무너지는 흐름들은 없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좀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여기를 21선을 타고 딱 올라갔으면 깔끔하게 우리나라 시장 모든 종목들이 21선 타고 강하게 움직일 텐데, 미국 시장이 어제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나쁘진 않아요. 코스피도 지금 21선을 타고 안착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도 그거예요. 결국은 21선을 안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IT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IT주들 어떤 것들을 지금의 저점에 해서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빨리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위원님께서 챙겨주셨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오신 위원님 앞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1997님, 이번 주 내내 조금씩 수익 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누적 수익률 무시할 수 없겠죠. 4099님, 본방사수 인증합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파이팅 해서 보내주셨고요.
다음은 0122님, 무료 방송 자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자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변곡점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변곡점이 다음 주 목요일 날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주시는 부분들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 많이 얻어서 더 열심히 방송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들어오느냐? 11시부터 12시까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온라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얼굴이 떠 있는 배너가 있을 겁니다.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